다르다. 달라요. 우와, 고속 코너링도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오! 론치 컨트롤 활성화. 발사! 아우차! 발사! 아우차! 카메라가 떨어졌어. 우와! So this is the gaming computer. 오, 나왔습니다. 이제 제 손 보이시죠? 네, 촬영을 이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테이션비의 강적입니다. 제가 정말 기다렸던 차가 오늘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SUV로 훨씬 더 많은 볼륨을 좀 판매했던 컨트리맨,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이름 에이스맨이라고 하는 차가 오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자, 과연 이 모델들 어떤 즐거움을 보여줄지 오늘 바로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기차인데도 키를 이렇게 비틀어서 시동을 거는 이 감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가보죠. 자, 이 에이스맨은 어떤 차냐? 미니의 내연기관 3도어와 EV 버전의 3도어는 플랫폼이 서로 다릅니다. 전기차 버전으로 만든 플랫폼을 따로 이 쿠퍼 3도어는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스맨은 그 쿠퍼 3도어의 플랫폼에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기차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차를 어느 정도 좀 타본 다음에 리뷰를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짜 타자마자 카메라를 바로 켰거든요. 근데 소리 잘 들어보세요. 자, 코어 모드에 싸우면 됩니다. 고카트 스포츠 모드입니다. 아, 다르다. 달라요. 오, 이 소리 뭐야 방금? 엑셀 딱 뗐을 때 뽀뽀뽀뽀뽀뽀뽀 약간 이런 팝콘 사운드를 모티브로 뭔가 소리를 만들어 놓은 이런 소리도 있네요. 그러면 그린은 안 나와. 아예 가상 사운드 없음. 근데 가상 사운드의 그 소리 자체가 좀 독특한 것도 재미있지만 볼륨이 진짜 커요. 되게 입체적이에요 진짜. 도루룩 잘 만들었어요. 어느 전기차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굉장히 독특한 소리입니다. 지금 6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RPM의 회전 영역대에서 이제 중속 영역대까지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펀치가 매콤하게 살아있어요. 순식간에 속도계가 10km 단위로 올라갑니다. 셋, 둘, 하나, 빵! 순식간에 80이에요. 와, 근데 이 타이어의 그립이, 이 토크를 지금 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가속 페달 한 60%만 열어도 TCS가 지금 들어오면서 파워가 제한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봐. 그 정도로 모터의 파워가 강력합니다. 처음에 스펙만 들었을 때는 218마력 버전이 맨 윗 버전이고요. 아래에는 이제 184마력 버전. 그러니까 기존의 BMW 내연 엔진으로 치면은 20i, 네, 약간 그 정도의 출력 라인업으로 두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4m짜리 밖에 안 되는 SUV 형태에서는 이 출력도 넘쳐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비슷한 출력을 내고 있는 320i나 뭐 520i들 있죠. 184마력 스펙, 200마력 조금 안 되는 그 스펙들. 그 스펙들 차랑 굳이 비교해 본다면 가속력이 밀리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사뿐한 느낌들도 좀 있거든요. 출력에 대한 아쉬움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반응은 의외로 약간 롤이 있네요. 오, 전동 시트가 있어. 진짜 이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네요. 이거 뭐,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 롤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고카트 필링? 고카트 필링보다는 그래도 고급화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카트는 사실 도로에서 못 타요. 미니가 고카트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런 길에서 타면은 이러면서 타다가 지쳐서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한성기 코너죠? 어우, 좋다. 타이어가 약간 그립이 좀 매칭이 안 맞는다, 조금 더 한 단계만 하이 그립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랬는데, 이 지금 고속 선회 구간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립이 높은 타이어가 아닌데 우직하게 잘 버텨요. G가 전륜과 후륜에 고루고루 다 걸리는 고속 터널 가니까 배터리 무게 자체가 바닥으로 깔면서 이 지오메트리를 조금 더 바닥으로 좀 끌어당겨주면서 그립을 더 잘 만들어주는 느낌? 다운포스 달리는 차들이 이렇게 조금 더 속도 올렸을 때 자신감이 붙는 딱 그런 느낌? 네. 이 차가 낼 수 있는 모든 속도 영역대에서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뭔가 SUV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되게 미니다움의 그런 느낌들이 꽤 잘 살아나요. 엔진이 없으면 좀 아쉽지 않을까? 미니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타는 약간 이런 맛에 타는 차인데 뭐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도 사실 다 떠난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터로 정말 자연스럽게 이 미니의 캐릭터를 잘 옮겨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에이스맨 이름은 좀 생소하고 색다르긴 하지만 아마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꽤 그래도 찾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기도 진짜 편해요. 시야도 좋아요. SUV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힙 포인트가 낮게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체적인 요 유리창 앞쪽 유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서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면적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시점에 시야 포인트를 갖기 때문에 주변에 한 300도 정도의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오, 전륜구동 미니지만 코너에서 안쪽으로 말아놓을 수 있는 그 어떤 모션의 능력들이 너무 좋고 약간 엑셀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막 대단한 지금 LST가 앞에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그 셰시의 밸런스만으로 지금 약간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줍니다. 승차감, 사실 4m짜리 전장을 갖고 있는 차에서 승차감을 논하는 건 솔직히 좀 욕심이잖아요. 앞뒤로 흔들리는 그 양을 커버하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또 만들어져 있는 차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타고 있으면 승차감이 뭔가 소형급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인지 자체를 아예 그냥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아예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정도의 승차감은 보여줘요. 그런데 미니는 원래 좋은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이렇게 노면을 읽으면서 가는 DNA가 없어지면 좀 섭섭한 차거든요. 저의 취향대로라면은 사실 이 승차감에 대한 조율은 정말 딱 좋습니다. 여기서 더 부드러워도 안 됐고 여기서 더 하드해도 안 됐어요. 미니라면은 이 정도가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와, 요렇게 폴짝 하늘로 점프 시키는 것 같은 이러한 그 노면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소형차들, 이 작은 체구급들은 모션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서스펜션이 쫙 늘어나는 그 풀 리바운드 되는 그런 구간들을 통과할 때의 이 하체 반응 처리 능력들이 좋습니다. 다릅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전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쫙 뻗어있는 구간이고요. 구간 단속 70km 지점이거든요. 순간 전비는 거의 막 8.5 정도까지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라 숫자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또 평균 전비가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배터리의 크기가 50kWh에서 조금 넘습니다. 54 정도인데 8.0 기준이라고 한다면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이 차 가지고 400km 이상 가는 것도 가능은 할 거다. 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보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정속 주행을 할 때의 전비를 볼게요. 그 전력 소비의 최적화를 잘 하거든요. 제가 탈 때는 아까 8점대 나왔는데 이 녀석이 운전하니까 지금 9.5, 9.6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우와, 그린 모드에서는 어떻게 운전하는지에 따라서의 주행 가능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잔량 기준으로 가장 격하게 운전했을 때는 미니멈 120km, 가장 효율적으로 잘 쥐었자면 최대는 485km를 갈 수 있다고 얘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노멀하게 갔을 때는 261km를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띄워주고 있기는 합니다. 네, 기본 레벨2 ADAS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운전대를 이렇게 차선 쪽으로 밀면 탁 다시 꺾는 게 아니고 정말 매끄럽게 센터링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인상적입니다. 오, 이 약간 공사 구간 오니까 얘가 경고음을 주면서 자기 그 레벨2 주행을 자연스럽게 또 풀어냈어요. 실내 구성은 기존의 미니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에이스맨만의 어떤 터치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핸들의 여기 틈에서 여기에서 LED가 이렇게 빛을 뿜어내거든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대시보드의 표면 재질, 네, 이런 부분들도 재밌습니다. 직물이 가죽보다 무조건 뒤처진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어요. 만져보면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감촉을 주는데 이게 그냥 일반 우리 플라스틱 마감으로 했다면 이런 감성을 절대 줄 수가 없겠죠. 원형 OLED 모니터, 네, 요거는 진짜 재밌어요. 뭔가 자동차를 샀다기보다는 귀여운 눈망울을 갖고 있고 타이어 4개가 달려있는 아이패드를 하나 새로 산 것 같은, 네, BMW처럼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 테마들을 또 가지고 있어서 GUI에 익숙해지는 데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미니스러움은 진짜
재밌게 잘 살려놨어요. 전에도 얘기했었나? 이거 좀 차에서 내릴 때 떼가지고 내 가방에 들고 같이 들고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 동그란 눈망울을 이제 완전히 버렸습니다. 역사다리꼴 형태? 네, 아무튼 새로운 눈망울을 그려냈어요. 고속도로 제한속도 기준으로 달릴 때에는 약간 공기를 좀 찢는 소리들이 약간 여기 위쪽 이런 쪽에서 살짝 들어오기는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건 근데 이 하체 감각, 그리고 또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폼들,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처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직물 소재들을 곳곳에 트림 안에 발라놓은 것도 약간 흡음 효과에 좀 더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깐 한 50분 정도만 타보고 내린 결론은 에이스맨 그냥 3도어 쿠퍼랑 크게 감각 차이가 나지 않는다. 타다 보면 이게 5도어였는지 에이스맨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고 그냥 미니가 주는 느낌, 그리고 전기 버전으로 바뀐 미니가 갖는 어떤 장점들을 되게 또렷하게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트리맨도 어떤 느낌일지 살짝 기대감이 더 올라가거든요.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운전대를 돌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야가 이렇게 돌아가는, 진행 방향 쪽으로 돌아가주는 이러한 기능들도 운전 지금 막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타시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이네요. 네, 이렇게 스크롤해서 자, 이 차 디자인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눈망울 예쁜가? 일단 이거는 좀 네이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동그란 눈이었으면 훨씬 더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떠나지는 않네요. 컨트리맨은 전동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에이스맨도 전동 도어일까? 설마? 그치. 에이스맨은 그냥 해치백 감각으로 타는 차다 보니까 전동 도어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트렁크 공간, 에이스맨의 크기 이 정도입니다. 한 3뼘 정도 바닥이 남는 공간이고요. 컨트리맨으로 왔을 때는 뭐 얘는 딱 4뼘이네. 네. 뒷자리 공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2열을 쓸만한 거냐? 그럼요. 뭐 얼마나 광활한 공간을 기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열 거주성 성인 기준으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185 이상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아래 체격이라면은 괜찮아 보여요. 헤드룸 같은 경우는 엉덩이 완전 놓고 앉았을 때도 네, 이 정도. 다만 시각적으로는 좀 압박감이 있는 게 이게 1열 시트 뒤쪽이 굉장히 좀 판이 크거든요. 게다가 일체형으로 이게 뚫려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야가 좀 앞쪽이 답답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고정형 글래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상쇄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블라인드를 항상 열어놓고 타는 게 나을 것 같은. So this is the gaming computer? 이게 게이밍 컴퓨터예요. 그래서 앞면을 보시면 뭔가 기계가 있죠. 맞춰게 돼 있죠. 저게 이제 모션 트래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니라는 차량이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즐거움을 좀 극대화해서 네. 느낄 수 있게 증강현실을 통한 기술들이 ADAS 시스템이나 HUD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를 조금 보여주는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 이름이 있네요. 네, 짐이네요. 얘는 짐이고 쟨 베아예요. 에이스맨은 베아고 이 3도어에 쓰이는 짐입니다. 자, 탑승해주시면 네. VR 장비부터 착용할 건데 오, 나왔습니다. 이제 제 손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촬영을 이제 와. 차량 전원 켜주시고 오, 그냥 다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제 손도 보이고. 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행하시는 모습이랑 디스플레이에 현재 스탑 보고 계신 히어. 부분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완전 아예 미니 버전 같은 것도 있네요. 맞아요. 이게 천천히 가시면 보시면 위에 고래도 헤엄치고 있고요. 룸미러로 나를 보면 어떻게 보이지? 룸미러는 보이지 않아. 뭐야, 가짜였어 이거. 가짜였어. 손으로 만지고 세상에, 뭔가 매트릭스에서 깨어난 느낌이야. 뭔가 이 안경을 쓰고서 이 고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뭔가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쵸. 엄청 코가 아파요. 스테이션 비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여가지고. 여기가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고. 유재석이다. 아직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So I think we cannot use this kind of stuff on a just normal street. It has a lot of limitation, right? Because of the lag, Yeah. because of the latency. Yeah, but the thing is that we are working on
better GPS system. We Yeah. have better GPS system. We have okay. already system where we don't have any lag, Ah, and we use this for ADAS functions testing, Really?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or also in the future we could think of any other use cases, like for example when we do, for example also with the Mini or with the BMW, drive on a racetrack and tell the people where to go, the ideal line and the brake points and so on. Yeah. That would be easy to do so. That's what I was the only thinking. Thing is, the only thing is the headsets are not fast enough yet, but we talk to the headset developer Okay. and they understand our use case. We want to go faster Yeah. as BMW and Mini can. Yeah. So they try to figure out what they can do. 자, 이제 진짜로 컨트리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컨트리맨은 듀얼 모터 버전입니다. 300마력대가 넘는 핫한 모델인데, 수납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에이스맨보다는 컨트리맨 쪽이 다채로운 공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시동을 또 걸어볼게요. 전기차인데 이걸 포르쉐도 버튼으로 바뀌었는데 감성은 미니 쪽이 좀 더 나은데요. 오, 이거 뭐야? 이 녀석 왼쪽에만 패들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스트라고 글씨가 써있어요. 저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바로 눌러봐야죠. 뭔가 일단 저한테는 시트가 에이스맨의 이 시트의 몸 지지력,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뭔가 제 굴곡에 이렇게 좀 잘 안 맞네요. 뭔가 묘하게 날 밀어내는데 운전대가 일단 확실히 좀 두텁습니다. 확실히 무게중심이 에이스맨을 타고 바로 옮겨 타니까 무게중심이 그래도 이 차가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더 넓은 타이어, 더 넓은 접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훨씬 출력도 좀 뛰어나지만 정말 딱 첫 턴을 돌았을 때 첫 인상은 에이스맨이 좀 더 담백하고 단순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첫 인상일 뿐. 네, 가장 사운드는 동일합니다. 그 톤은 에이스맨이랑 컨트리맨이랑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지금 미니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출력의 어떤 그 계급도를 보게 되면 싹 세 가지 출력이 있습니다. 싱글 모터, 전륜 구동 기반으로 해서 100마력 후반대, 조금 더 하이파워인 210마력대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 뒤쪽까지 모터를 놓게 되면은 합산 출력이 313마력. 지금 이 녀석이죠. All 4 모델. 313마력의 제로백이 이제 5초 6 정도로 빨라지는데, 제로백 스펙상으로 이 아까 타봤던 에이스맨하고 이 차하고 1초 이상 갭이 벌어지는데도 안에서 느껴지는 체감적인 펀치 있잖아요. 그거는 놀랍도록, 오히려 에이스맨이 조금 더 선명하고 또렷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덩치의 차이도 있을 거고 무게중심의 어떤 차이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한 100마력 정도 되는 출력 차이를 극복할 정도의 어떤 느낌 차이라는 거, 에이스맨을 타면 그 차는 진짜 이건 정말 트루 미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지금 컨트리맨은 그냥 약간 X1 같아요. 너무 의젓해졌다고 할까요? 네, 뭔가 이제 말년병장 잘 버텨야 되는 약간 그런 스탠스. 자, 부스트 버튼 언제 당겨보죠? 10초 카운트다운이 있으면서 엑셀을 떼는 순간 10초를 다 쓰지 않아도 그 부스트 모드는 해제가 됩니다. 연달아 쓸 수 있나요? 바로 되네요. 론치가 되나? 스포츠 모드에서? 론치? 오! 론치 컨트롤 활성화! 발사! 아우차! 발사! 아우차! 카메라가 떨어졌어! 우와! 자, 이 기능 그 IX가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이었거든요. 론치를 걸면 모터가 계속 토크를 주면서 우리 그 실제 변속기에서 막 왕왕왕 하면서 엔진 진동이 느껴졌던 그 느낌이 지금 이 전기차에서도 출발하기 전까지 막 차가 앞뒤로 약간 이렇게 덜컹덜컹 하는 그 느낌을 구현을 해줍니다. 근데 그걸 구현해주다가 정말 팍 출발할 때 마운팅해 놓은 카메라가 떨어질 정도예요. 엄청난 출력이네요. 다시 한번 론치 갑니다. 오케이. 빵빵빵빵빵빵빵. 론치 활성화 발사. 부스트. 빠르거든요. 재원의 딱 그 스피드의 감각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에이스맨이 줬던 그 재미까지는 살짝 못 미쳐요. 놀랍게도 왜 이게 이렇게 반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차가 오면서 마력, 출력, 이 숫자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게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드는 생각은, 이제는 진짜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제로백이랑 재미가 주는 어떤 그 연관 관계가 오히려 좀 깨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은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되게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젠 제로백이 3초냐 5초냐 7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오는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각들에 대한 차별화가 전기차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숫자 스펙만이 그 어떤 재미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가족용이라면, 그리고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뭐 컨트리맨은 대안이 없는 모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미니의 정수를 전기 버전으로 느껴보고 싶다면 그러면은 에이스맨, 네, 컨트리맨하고는 좀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위쪽은 토크, 아래쪽은 마력 게이지인데 이런 계기판에 소소한 이런 디테일들도 이제 눈에 좀 들어오네요. 그 기존에 우리 RPM이 있는 엔진차 탈 때 보시면 레이스카들은 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튜닝 계기판 같은 거를 쓰거나 막 추가적인 부스트 미터 같은 거를 이렇게 게이지를 달면 그런 데도 가끔 있었던 기능이죠. 심레이싱에 봐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능인데, 요 마커, 방금 직전에 내가 피크치로 찍었던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보여주는 요 마커 있죠. 요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왔어요. 방금 전 엔셀링에서 최고로 여기까지 썼던 거, 여기까지 쓰고 떼면 이 피크 값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 네, 요런 기능이 지금 전기차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미니는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전에 컨버터블 모델 출시했을 때에도 탑을 열어놨을 때에 얼마 동안 열고 있는지의 그 크로노 기능, 오픈탑을 시간을 쟀잖아요. 지붕 열고 얼마나 달렸는지. 아무도 달아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있으면 재밌는 기능들, 이런 거를 미니는 항상 잘합니다. 고카트 모드에서 나오는 출력 게이지, G포스 게이지, 횡지로도 거의 한 1G 가깝게 0.98 정도가 맥스로 지금 찍혀있는 이러한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는 정말 훌륭한 소형차 SUV 모델인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연비 측정도 한번 해보죠. 컨트리맨은 배터리 팩이 에이스맨이나 3도어 쿠퍼보다는 더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66.5kWh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 차체도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배터리 팩을 좀 더 촘촘하게 바닥에다가 쌓아 올렸는데, 아까 페이스맨이 휴먼이 운전했을 때가 8.5, 그리고 차가 직접 운전했을 때가 거의 막 9.5, 9.6이 나왔거든요. 컨트리맨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컨트리맨은 한 7.5 정도 나오면은 합격점이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속도를 70으로 맞췄고요. 네, 예상대로 한 7.5가 조금 안 나오네요. 7점대 60. 이 차도 역시나 400km 레인지를 커버하는 데는 크게, 장거리 이동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계산이 나오겠네요. 물론 이제 정말 고속도로로만 전 구간을 다 이동한다는 가정을 해서 100km로 제한 속도를 올려볼게요. 이때 정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이용해서 100km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나온 전비는 5k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으로만 보면 330, 340 정도를 무난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실력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시속 100km 정도에서는 뼈쪽 올라와 있는 필러 쪽에 풍절음 소음들이 있습니다. 아까 에이스맨은 약간 요 유리 상단 쪽에서부터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컨트리맨은 확실히 요 필러랑 미러 주변 쪽, 이쪽에 있는 풍절음이 먼저 좀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까 에이스맨보다는 한참 낮은 속도인데 타이어가 훨씬 더 요란하게 울부짖네요. 네, 근데 이 계기판 안에서 에이스맨도 마찬가지인데 배터리의 잔량이 퍼센트로 이렇게 딱 보여지지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바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만 나오거든요. 네, 이게 퍼센트로 좀 표현이 되면은 더 쓰기가 직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배터리를 한번 눌러서 들어오면 76% 남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화면에서는 배터리 잔량을 바로 퍼센트로는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컨트리맨도 승차감이 그렇다고 막 한없이 부드럽고 포근한 성향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노면의 정보들을 좀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들도 느껴집니다. 예. 에이스맨도 아까 롤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급차선 기동에서. 근데 마찬가지로 컨트리맨도 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따진다면 에이스맨이 좀 더 롤이 많았던 느낌이에요. 지금 이 긴급 회피 기동할 때는 의외로 좀 컨트리맨이 탄탄한 반응을 보여줘서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차들마다 이 하체 성향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고. 네,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유행이 불꽃처럼 확 끌어올랐다가 한번 약간 좀 사그라드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동화에 대한 물결은 천천히 거대하게 저희 쪽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미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엔진, 그리고
전기 버전의 이 모터, 배터리, EV 버전들이 같이 나오지만 미니 브랜드는 이미 BMW보다 더 먼저 전 라인업을 EV 풀 라인업을 다 준비할 정도로 빠르게 전동화 시대의 전환을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기존의 엔진을 걷어내고 EV 파워트레인을 넣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사실 대형차가 아니고 소형차급 작은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미니가 보여주지 못했던 추가적인 장점들을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들이 보완을 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브랜드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차를 즐겨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꺼려했던 소비자들마저도 좀 더 넓게 이제 이 미니라는 브랜드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니, 지프 어벤져, 푸조의 200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수입 전기차들 중에서도 배터리팩이 작지만 가벼운 몸물림으로 요리조리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들이 하나둘 국내에 선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가볍고 작은 전기차들을 서울 도심의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 다 너무 큰 차만 타잖아요. 재밌는 브랜드들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각각의 그 이름들에 따른 컨트리맨과 에이스맨 제품적인 어떤 성격 차이, 이 포지셔닝의 차이를 좀 더 또렷하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에이스맨이 나온다고 했을 때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이미 소형 해치백과 사실상 또 하나의 해치백이라고 할 수 있는 5도어 SUV 모델 컨트리맨 사이의 갭을 새로운 에이스맨이라는 차가 들어와서 얼마나 뭘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날 것 같아요. 에이스맨을 코어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더 기름기를 쫙 뺀 버전이 쿠퍼,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여유로움과 공간감을 더한 모델이 컨트리맨. 이렇게 이제 뭔가 계급도가 완성이 되는 느낌입니다.